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3장 소음 진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음의 정의와 단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소음의 정의, 우리가 앞 과목에서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소음 작업은 하루 8시간 동안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소음 작업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강렬한 소음 작업입니다. 소음 작업보다 한 단위가 올라갑니다. 한 단위가 우리나라는 5dB 증가하는 체계를 택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소음 작업이 8시간 동안 85였습니다. 강렬한 소음은 한 단위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 8시간 동안 90dB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그 다음부터 시간은 2분의 1로 감소되고 데시벨은 플러스 5dB이 되겠습니다. 4시간 동안 95dB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시간 동안 100dB, 1시간 동안 105dB, 30분 동안 110dB, 15분 동안 11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이 강렬한 소음 작업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강렬한 소음 작업을 배 종류를 적으셔야 하면 이 중에서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소음이 충격 소음이 되겠습니다. 최대 음악 수준 120dB 이상인 소음이 충격은 연속이 아니라 탕, 탕 이렇게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소음의 적인이 3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음 단위 넘어갑니다. 데시벨이 되겠습니다. 음압 수준을 나타내고요. 소음이 있습니다. 감각적인 음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1소음은 1000Hz 40dB 음의 크기를 1소음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폰이 있습니다. 1000Hz에서 음압 수준입니다. 음압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등감 곡선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1폰은 1000Hz 1dB 음의 크기입니다. 좀 전에 1소는 1000Hz 40dB 음의 크기는 1소이었습니다. 자, 손과 폰의 관계가 됩니다. 손은 2의, 그죠? 10분의 지수형입니다. L-40인데요. 자, L은 바로 음의 크기 레벨 폰을 뜻합니다. 이렇게 해서 L을 폰이라고 기억하시는 게 더 쉽겠죠. 그죠? 2의 10분의 폰 값. 그죠? 마이너스 40을 하면 되고요. 폰은 33.33 곱하기 로그 S는 면적입니다. 플러스 4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진 않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소음의 계산 앞에서 공부를 했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합성 소음도입니다. 자, 데시벨은 해서요. 10 곱하기 로그가 기본이다라고 했죠. 그죠? 10 곱하기 로그 10에 10분의 첫 번째 소음 플러스 10의 10분의 두 번째 소음에서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소음이 90dB이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95, 그 다음 세 번째가 100dB이다. 이렇게 나온다면 예, 소음에 대한 기본은 10 곱하기 로그다 그랬죠. 그죠? 예, 10의 10분의 90 플러스 10의 10분의 95 플러스 10의 10분의 1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계산기 누르실 때는 한번 계산해서 누르시는 게 좋습니다. 10의 10분의 90은 10의 9죠. 플러스 10의 9.5, 그죠? 플러스 10에 10 이렇게 계산기 누르시면 되고요. 자, 요거 식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소음도의 차이입니다. 데시벨은 10 곱하기 로그 기본이다 그랬죠, 그죠? 10의 10분의 큰 소음 마이너스 10의 10분의 작은 소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 소음도가 되겠습니다. 10 곱하기 로그가 기본이다 그랬고요. n분의 1. 소음의 개수죠. 그죠? n분의 1 하시고요. 곱하기 10의 10분의 L1, 10의 10분의 L2 해서 다 더해서 개수만큼을 나눠주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강렬한 소음 작업의 정의입니다. 괄호 안에 적합한 숫자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강렬한 소음 작업은 하루 8시간 동안 얼마죠? 소음 작업이 하루 8시간 85dB 이상이었죠. 강렬한 소음은 한 단위 올라가니까요. 8시간 동안 90dB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 각각 4급장에 각각 94, 90, 95, 100dB의 음압 수준을 발생하는 소음원이 있습니다. 이 소음원들이 동시에 가동될 때 발생하는 음압 수준. 동시에 발생하는 음압이니까 합성 소음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데시벨은 하시고요. 10 곱하기 로그가 기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10에 10분의 94죠. 플러스 10에 10분의 90이죠. 플러스 10에 10분의 95. 플러스 10에 10분의 100. 자,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계산기 누르실 때는 10 곱하기 로그 하시고 10에 10분의 94니까 9.4. 10분의 9니까 90이니까 9, 10분의 95니까 9.5, 10분의 100이니까 10에 10 이렇게 누르시는 게 더 편하겠습니다. 102.2dB이 답이 됩니다. 각각 95, 100, 105dB 음압 수준 발생하는 소음원이 있습니다. 이 소음이 동시에 가동된다. 역시나 합성 소음이 되겠습니다. 총 음압을 계산하라. 데시벨을 해서요. 10 곱하기 로그 기본입니다. 10에 10분의 95, 예. 플러스 10에 10분의 100, 플러스 10에 10분의 105죠. 그죠? 계산기 누르실 때는 10분의 9.5, 10분의 10, 10분의 10.5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106.51dB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압 수준입니다. SPL이 되겠습니다. 음의 압력 수준을 말합니다. 단위는 파스칼 또는 뉴턴 퍼 미터 제곱이 됩니다. 자, SPL은 데시벨에서요. 10 곱하기 로그가 기본이었는데 SPL 음압 수준은 20 곱하기 로그입니다. 그래서 20 곱하기 로그 P0분의 P인데요. 자, P0는 기준 음압의 시료치인데 값을 기억해야 합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 퍼 미터 제곱이고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다임 퍼 센티미터 제곱. 다임 퍼 센티미터 제곱이 더 길죠? 그래서 숫자는 한 개 줄이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뉴턴 퍼 미터 제곱 간단하니까 하나 더 붙이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대상음의 음압 시료치는 음압입니다. 이거 자꾸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뉴턴 퍼 미터 제곱일 때는 기준 음압 시료치를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하시면 되고요. 기준 음압 시료치가 다인 퍼 센티미터 제곱일 때는 대상음의 음압 시료치도 다인 퍼 센티미터 제곱을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보겠습니다. 음압 시료치가 3.2 마이크로바라고 출제되었습니다. 음압 레벨을 계산하라. 그죠? 자, 1바는 10의 5승 파스칼이에요. 파스칼이 뉴턴 퍼 미터 제곱입니다. 10의 6승 다인 퍼 센티미터 제곱이에요. 근데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단위입니다. 그래서 1 마이크로바는 10의 마이너스 6승 바가 되고요. 10의 마이너스 1승 파스칼 또는 10의 마이너스 1승 뉴턴 퍼 미터 제곱 1 곱하기 1 다인 퍼 센티미터의 제곱이 됩니다. 요거보다 이게 숫자가 한 개 더 크니까요. 자, 그래서 SPL 음압 레벨의 기본식 SPL은 해서요. 20 곱하기 로그가 기본이다. 20 곱하기 로그다라고 했죠. 그죠? 20 곱하기 로그 P0인데요. 자, 지금 둘 중에 아무거나 대입하시면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1승 뉴턴 퍼 미터 제곱 넣어도 됩니다. 또는 1 다인 퍼 센티미터 제곱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10의 마이너스 1승 뉴턴 퍼 미터 제곱인데요. 3.2 마이크로바다라고 했으니까, 네. P0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 퍼 미터 제곱인데, 음압 시료치가 3.2 마이크로바니까요.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 그랬죠. 그죠?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자, 요 단위 약분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14.08dB인데요. 만약에 다인 퍼 센티미터 제곱 대입했다면, 1 마이크로바는 1 다인 퍼 센티미터 제곱이니까 그대로 3.2 다인 퍼 센티미터 제곱 대입해도 됩니다. 요 문제 파란색 별표할게요. 단위 환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음의 세기 레벨로 넘어갑니다. 자, 사운드 인텐시티 레벨. 그래서 음의 세기 레벨이 되겠습니다. 음의 진행 방향에 수직하는 단위 면적을 단위 시간에 통과하는 에너지를 음의 세기라 하고, 단위는 와트 퍼 미터 제곱입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음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음의 세기는 데시벨 단위를 사용하고요. 기준음의 세기와의 비를 대수값으로 변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SIL은 10 곱하기 로그 I0분의 I인데요. 자, 역시나 I0 값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소 가청음 세기인데요.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 퍼 미터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와트 퍼 미터 제곱, 대상음의 세기만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음의 세기 레벨 SIL은 10 곱하기 로그 I0분의 I인데요. I0 최소 가청음의 세기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 퍼 미터 제곱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량 파워 레벨이 되겠습니다. PWL입니다. 또는 음력 수준이다 라고도 합니다. 음량 출력은 음원으로부터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총음 에너지를 말하고 와트입니다. 아까 음의 세기 레벨은 이게 뭡니까? 와트 퍼 미터 제곱이었다. 그죠? 그래서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음의 세기였고요. 자, 요거는 음량 파워 레벨은 그냥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총음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단위는 그냥 와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PWL은 SIL하고 공식 동일합니다. 10 곱하기 로그 W 제로분의 W인데요. 자, 기준 음력 W0가 10의 마이너스 2승 와트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 퍼 미터 제곱이 나오면 요게 와트 퍼 미터 제곱이 주어지면 우리도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 퍼 미터 제곱 대입하면 되고요. 와트가 주어지면 W0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 대입하면 됩니다. 공식 기억하시고요. PWL의 합입니다. 10 곱하기 로그 10의 10분의 PWL 곱하기 N개, 몇 개인지를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N은 동일 소음을 발생시키는 기계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한번 풀어봅니다. 음압 레벨이 130dB인 음파가 10m 제곱인 문을 통과할 때 해당 음파의 음량 파워를 계산하라. 음량 파워 레벨은 PWL이죠. 근데 지금은 음량 파워 레벨을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음량 파워 W를 계산하라라는 겁니다. 자, PWL은 SPL 플러스 10 곱하기 로그 S다. 그죠? 요 식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 PWL은 SPL 음압 레벨 플러스 10 곱하기 로그 S. S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압 레벨이 130이죠. 플러스 10 곱하기 로그 면적 10 대입하면 140dB이 PWL 음량 파워 레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PWL은 10 곱하기 로그에 W0분의 W였죠. 우리가 W를 계산해야 되니까요. 요걸 남기고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10분의 PWL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는 W0분의 W를 남길게요. 로그를 없애면 요거는 10의 지수로 올라갔죠. 10의 10분의 PWL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W는 하면 나눠졌는 W0 넘어가서 꼭 빼줘야죠. 곱하기 10의 10분의 PWL이 됩니다. 그래서 음량 파워 W는 그죠? W0죠. W0는 정해진 값이잖아요. 그죠?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였습니다. 곱하기 10의 10분의
파워 레벨은 140, 그죠? 계산한 값 넣으면 100W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파란색 별표 잘 나오는 유형과 조금 다르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음파의 음향 파워가 주어졌죠. W가 10의 마이너스 6승와트일 때 음향 파워 레벨 계산하라. 그죠? PWL이나 SIL, 음의 세기 레벨 공식 동일했습니다. 10 곱하기 로그 W0인데요. W0는 10의 마이너스 12승와트였습니다. 주어진 음향 파워는 10의 마이너스 6승와트다.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60dB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소음을 내는 기계로부터 거리가 D2만큼 떨어진 곳의 소음 계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소음을 내는 기계가 여기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떨어진 거리 D1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에서 사람이 서서 이 기계 소음을 들었을 때 소음은 데시벨 1이 됩니다. 더 멀리 떨어지겠습니다. D2가 됩니다. 자, 여기서 사람이 소음을 들을 때 소음의 크기를 데시벨 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리에서의 소음이다. 그죠? 데시벨 2는 첫 번째 거리에서의 소음, 데시벨 1보다 거리가 멀어졌죠. 소음이 줄어들겠죠. 마이너스 20 곱하기 로그 D1분의 D2인데요. D1은 처음 거리까지 떨어진 거리가 되고 D2는 그 다음까지 떨어진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시벨 2는 데시벨 1 마이너스 20 곱하기 로그 D1분의 D2가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소음의 물리적 특성 넘어갑니다. 음의 물리적 특성인데요. 음의 높낮이는 음의 주파수로 결정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가청 주파수,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보통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은 크기의 에너지를 가진 소리라도 주파수에 따라 크기를 다르게 느낍니다. 언어를 구성하는 주파수, 회화 음력은 보통 250에서 3000헤르츠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라고 합니다. 그죠? 주파수가 가청 주파수인 20kHz보다 커서 인간이 청각을 이용해 들을 수 없는 음파를 초음파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고요. 건강한 청력을 가진 사람의 가청 주파수 범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는 20에서 2만 헤르츠가 되겠습니다. 자, 소음 전파 과정에서 나타나는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소음이 전파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반사, 흡수, 굴절, 투과, 회절 등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음속으로 넘어갑니다. 음속은 음파의 전달되는 속도를 말합니다. 간혹 시험 나옵니다. 음속 시인은 주파수입니다. 그죠? 곱하기 파장이 됩니다. 자, 음속은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이고요. 주파수의 단위 헤르츠가 됩니다. 파장의 단위는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음속 C는 331.42 플러스 0.6 곱하기 T다. 그죠? T는 뭐냐면 음이 전달되는 매질의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음속을 계산하는 공식 C는 331.42 플러스 0.6 곱하기 도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소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현상 5가지 적어라. 그죠? 자, 4과목은 전부 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없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좀 빈도수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이 반사되기도 하고 흡수, 굴절, 투과, 회절됩니다. 그죠? 반사, 흡수, 굴절, 투과, 회절이 일어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 9번 보겠습니다. 주파수가 600Hz, 음속이 340m/s일 때 음의 파장을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음속은요, 주파수 곱하기 파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파장을 계산하라 라고 했으니까 주파수분의 음속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파수 600Hz, 음속이 340m/s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지요.
0.57m가 답이 됩니다. 다음 예제, 음의 파장이 20m, 음속이 340m/s일 때 음의 주파수를 계산하라. 그죠? 역시나 음속은 주파수 곱하기 파장입니다. 주파수는 파장분의 음속이잖아요. 그죠? 파장이 20m, 음속이 340m/s입니다. 계산하면 17Hz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의 지향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향성이다라는 건 음원에서 방출되는 음의 강도가 방향에 따라 변화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음이 이제 전파되면서 강도가 방향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걸 지향성이다라고 합니다. 무지향성이다라는 건 소리를 모든 방향으로 방출시켜서 음의 지향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한쪽 방향으로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방출해서 방향에 따른 음의 강도 변화를 없애는 지향성을 제거한 걸 무지향성이다라고 합니다. 지향계수 Q가 되겠습니다. 특정 방향에 대한 음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수치를 말합니다. 특정 방향의 에너지와 평균 에너지의 비로소 나타내고요. 음원의 형태나 크기와 주파수에 따라 지향성이 변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향지수인데요. DI로 나타냅니다. 자, 지향지수 DI는 임의의 음원의 지향성을 데시벨 단위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향계수 Q를 데시벨로 바꾼 게 지향지수가 되겠습니다. 지향계수를 데시벨 단위로 나타낸 것이고요. 지향성이 큰 경우 특정 방향 음압 레벨과 평균 음압 레벨과의 차이로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계수와 지향지수 관계인데요. 지향지수 DI는 데시벨이죠. 그죠? 10 곱하기 로그 Q입니다. 10 곱하기 로그가 기본이라 그랬죠? 10 곱하기 로그 지향계수 하면 지향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음에 나오는 내용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음원이 자유공간에 떠 있는 경우, 음의 전파가 완전 구체인 경우, 음원이 자유공간에서 자유롭게 떠 있습니다. 완전 구체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때 지향계수 Q는 1입니다. 그러면 지향지수 DI는 10 곱하기 로그 Q니까요. 10 곱하기 로그 1을 하면 0dB 됩니다. 음원이 반자유공간 또는 바닥 위에 있는 경우, 음의 전파가 반구인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는 자유로웠고 구였죠. 반구이고 반밖에 자유가 없어요. 반자유공간, 바닥 위, 음의 전파가 반구이다. 그죠? 이때 지향계수 Q는 2가 됩니다. 그럼 지향지수 DI는 10 곱하기 로그 2 하면 3dB 됩니다. 음원이 두 면이 만나는 구석에 있다. 또는 벽 근처 바닥에 있다. 두 면이 만나는 구석이죠. 벽 근처의 바닥이죠. 같은 표현이고요. 음의 전파가 4분의 1 구체다. 자, 이건 2분의 1 구였죠. 4분의 1 구체 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두 면이 만나는 구석, 벽 근처 바닥, 4분의 1 구체일 때 지향계수 Q는 4가 됩니다. 그럼 지향지수 DI는 10 곱하기 로그 4 하시면 6dB 됩니다. 음원이 세 면이 만나는 구석, 세 면이 만나는 구석이고요. 각진 모퉁이 바닥, 각이 져 있는 모퉁이의 바닥이고요. 음의 전파가 8분의 1 구체다. 다 같은 뜻입니다. 이때 지향계수 Q는 8이 됩니다. 지향지수 DI는 10 곱하기 로그 8 하면 9dB이에요. 자, 여기서는 지향계수만 암기하면 되죠. 그죠? 자유공간, 완전 구체일 때 지향계수 Q는 1, 반자유공간, 바닥 위, 반구일 때는 Q는 2. 두 면이 만나는 바닥, 두 면이 만나는 구석, 벽 근처 바닥, 4분의 1 구체일 때 Q는 4. 1, 2, 4, 그 다음 8입니다. 세 면이 만나는 구석, 각진 모퉁이 바닥, 8분의 1 구체일 때 Q는 8이다. 그죠? 그리고 지수 DI는 10 곱하기 로그 지향계수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 보겠습니다.
설명에 해당하는 음원의 지향 개수를 적어라. 음원이 자유공간에 떠 있는 경우 음의 전파가 완전 구체일 때 Q는 1이었습니다. 음원이 반자유공간 또는 바닥 위에 있는 경우 음의 전파가 반구체인 경우 Q는 2였습니다. 음원이 두 면이 만나는 구석, 벽 근처 바닥에 있는 경우 음의 전파가 4분의 1 구체인 경우 Q는 4가 됩니다. 음원이 세 면이 만나는 구석, 각진 모퉁이 바닥에 있는 경우 음의 전파가 8분의 1 구체인 경우 Q는 8이 됩니다. 자, 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거리에 의한 음의 감쇄입니다. 점음원의 거리 감쇄가 있고요. 선음원이 있습니다. 점음원은 말 그대로 우리 소리들이 선으로 연결되진 않죠. 다 끊어진 소리는 점음원이에요. 선음원은 예를 들어 우리가 고속전철이나 기차가 지나갈 때 소리가 연결 쫙 되잖아요. 이런 음원은 선음원이다 보시면 됩니다. 점음원의 거리 감쇄입니다. 측정 거리에 비하여 음원의 치수가 아주 작은 음원을 점음원이랍니다. 그래서 아주 소리들이 다 점으로 이루어진 거, 그죠? 점음원은 크기가 무시될 수 있는 음원으로 점음원으로부터의 거리 감쇄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점음원으로부터 거리가 2배 멀어질 때마다 음압 레벨은 6dB, 6dB은 2 곱하기 로그 2씩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LA 데시벨은요 20 곱하기 로그 R1분의 R2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선음원의 거리 감쇄인데요. 무수한 점음원들이 직선을 이루는 음을 선음원이라고 합니다. 점음원이 소리가 쫙 연결될 때가 선음원이 되고요. 선음원으로부터 거리가 2배 멀어질 때마다 음압 레벨은 3dB, 10 곱하기 로그 2씩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L은 10 곱하기 로그 S1분의 S2는 10 곱하기 로그 R1분의 R2가 됩니다. 그래서 점음원은 20 곱하기 로그가 되고 선음원은 10 곱하기 로그 R1분의 R2입니다. 일단 요건 참고로 그냥 보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요 공식이 됩니다. 음원에 따른 SPL과 PWL의 관계식인데요. PWL은 음향 파워 레벨은 거리에 따라 변화되지 않는 절대적인 값입니다. 음압 레벨 SPL은 거리에 따라 변화되는 상대적인 값이 됩니다. 그래서 무지향성이다라는 건 아까 방향에 따른 음의 감쇄를 없애는 점음원, 아주 작은 대부분이 여기에요. 그죠? 그래서 시험엔 대부분 이게 나옵니다. 무지향성 점음원에서 자, 자유공간, 공중, 구면파에 위치할 때 음원이 자유공간, 공중, 구면파에 위치한다. 똑같습니다. 이때 SPL은 PWL-20 곱하기 로그 R에 마이너스 11로 계산합니다. 자, 근데 반자유공간, 바닥이나 벽이나 천정이나 반구면파에 음원이 위치할 때입니다. 이때 SPL 데시벨은 PWL-20 곱하기 로그 R 떨어진 거리입니다. 까지 동일하죠. 반자유공간은 마이너스 8입니다. 자유공간은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무지향성 선음원일 때입니다. 아까 선음원은 20 곱하기 로그가 아니라 10 곱하기 로그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유공간, 공중, 구면파에 위치할 때 SPL은 PWL-10 곱하기 로그 R이고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반자유공간, 바닥, 벽, 천장, 반구면파에 위치할 때입니다. SPL은 PWL-10 곱하기 로그 R에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무지향성 점음원은 PWL-20 곱하기 로그 R 마이너스 11이 자유공간입니다. 반자유공간은 PWL-20 곱하기 로그 R 마이너스 8이다. 그죠? 자, 점음원은 20 곱하기 로그 R이었습니다. 근데 선음원 넘어가면 자, 자유공간 공중 구면파는 PWL-10 곱하기 로그 R에 아까 반자유공간처럼 마이너스 8을 합니다.
반자유 공간은 PWL-10 곱하기 로그 R에 마이너스 5를 해야 된다. 요거 기억하고요. 자, 식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아까 참고, 아까 나왔죠, 그죠? 예제풀이에 나왔는데, PWL은 SPL 플러스 10 곱하기 로그 S와 같습니다. S는 음파 진행 방향의 수직한 표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예제 풀어봅니다. 자유공간에 위치한 음향 출력이 1W인 W다, 그죠? 자, 무지향성 점 음원입니다. 예, 20m 떨어진 곳의 음압 수준은 얼마인가? 음압 수준 SPL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자, 자유공간이고요. 무지향성 점 음원이니까 공식 적으며 기억합니다. SPL은 PWL 마이너스 네, 점 음원일 때는 20 곱하기 로그 R이었습니다. 20 로그 R 마이너스 자유공간일 때 마이너스 11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PWL이 주어진 게 아니라 음향 출력 W가 주어진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PWL 계산해야 됩니다. PWL은 10 곱하기 로그 기본이었죠. 로그 W0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 주어지지 않으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음향 출력은 1와트다. 요거 기억하니까 계산하니까 PWL이 120dB 됩니다. 그래서 120 마이너스 20 곱하기 로그에 현재 떨어진 거리 20m입니다. 마이너스 11 계산하시면 82.98이고요. SPL 단위는 데시벨 되겠습니다. 자, 자유공간에 위치한 음향 출력 역시나 W가 0.4W인 점 음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30m 떨어진 곳의 음압 수준 SPL을 계산하라. 그죠? 자, SPL 공식을 바로 대입한 건지 어떤 시역을 이용하는지는 문제를 보고 읽어보시고 주어진 걸 찾으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무지향성 점음원 자유공간일 때입니다. 자, SPL은 PWL-인데요. PWL 없으니까 계산합니다. PWL은 10 곱하기 로그가 기본이었다. 그죠? PWL, SIL은 10 곱하기 로그였고 SPL만 20 곱하기 로그였습니다. 자, 그래서 W0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였죠. 음향 출력이 0.4W다 주어졌습니다. 계산하니까 116.02 데시벨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PWL-니까요. 금방 계산한 116.02 마이너스 20 곱하기 로그, 그죠? R입니다. 떨어진 거리 30이고요. 무지향성 점음원 자유공간이니까 12를 빼주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75.48dB 됩니다. 자, 이번에는 무지향성 점음원인데 반자유공간이에요. 반자유공간일 때는 마이너스 11이 아니라 8을 빼주시면 되죠. 그래서 PWL 116.02 마이너스 20 곱하기 로그 R, 20 곱하기 로그 30 마이너스 8 계산하시면 78.48dB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파수 분석 넘어갑니다. 소음의 특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고요. 옥타브 밴드 분석기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1대1 옥타브 밴드 분석기입니다. 앞에서도 나왔었죠, 그죠? 낮은 주파수입니다. 중심 주파수보다 낮은 쪽 주파수 분의 높은 주파수입니다. 중심 주파수보다 높은 쪽의 주파수죠. 자, 요거는 2의 1분의 1이다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높은 쪽의 주파수는 2 곱하기 낮은 쪽 주파수다. 요식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중심 주파수입니다. 중심 주파수는 루트 높은 주파수 곱하기 낮은 주파수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 루트 낮은 주파수 곱하기 우리가 높은 주파수는 2 곱하기 낮은 주파수였죠. 그러니까 요건 다시 말하면 루트 2 곱하기 낮은 주파수가 2개니까 그냥 낮은 주파수 되죠. 그래서 중심 주파수는 루트 낮은 주파수 곱하기 높은 주파수 요식도 기억하시고요. 루트 2 낮은 주파수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대3 옥타브 밴드 분석기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낮은 주파수분의 높은 주파수는 2의 3분의 1승입니다.
그래서 높은 주파수는 1.26 곱하기 낮은 주파수가 됩니다. 중심 주파수는 루트 낮은 주파수 곱하기 높은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루트 1.26 곱하기 낮은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1대1 옥타브 밴드의 중심 주파수가 700입니다. 밴드의 주파수 범위를 계산하라. 주파수 범위는 낮은 주파수에서 높은 주파수까지가 범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중심 주파수는요. 중심 주파수는 루트 2 곱하기 낮은 주파수다 했죠. 그러면 낮은 주파수는 루트 2가 넘어가면 밑으로 가야죠. 그죠? 루트 2분의 중심 주파수 700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494.97, 그죠? 다니는 주파수니까 헤르츠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높은 주파수는요, 2 곱하기 낮은 주파수다 했죠, 그죠? 그래서 2 곱하기 494.97 하면 되겠습니다. 989.94가 됩니다. 그러면 주파수의 범위는 494.97에서 989.94Hz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1대1 옥타브 밴드 중심 주파수가 800Hz입니다. 밴드의 주파수 범위를 계산하라. 동일합니다. 그죠? 낮은 주파수는 2 곱하기 중심 주파수죠? 800이 됩니다. 그죠? 2가 아니라 루트 2죠. 그죠? 제가 죄송합니다. 중심 주파수는 루트 2 곱하기 낮은 주파수였습니다.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낮은 주파수 800 하면 중심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이러네요. 그러면 낮은 주파수는 루트 2분의 중심 주파수다. 그죠? 그래서 루트 2분의 중심 주파수 800 하면 낮은 주파수 565.69 나옵니다. 그러면 높은 주파수는 2 곱하기 낮은 주파수죠. 그죠? 계산하면 1131.38이 나왔습니다. 주파수의 범위는 낮은 주파수에서 높은 주파수까지다 하시고 다니는 헤르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음의 생체 작용 넘어가 볼게요. 소음공해의 특징입니다. 일단 소음공해는 축적성이 없어요. 먼지처럼 쌓이진 않고요. 국소적, 다발적이고 대책 후 처리할 물질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또는 생리적인 영향입니다. 혈압이 증가합니다. 맥박수 증가하고요. 자, 그렇지만 위분비액은 감소되고 집중력 감소되고 청력 손실, 소음성 난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4가지 혈압하고 맥박은 증가합니다. 집중력하고 위분비액은 감소되고요. 청력 손실이 생길 수 있다. 청력 손실 넘어갈게요. 일시성 청력 손실입니다. 강력한 소음에 노출되어 생기는 일시적인 청력 저하 현상인데요. 4000에서 6000Hz에서 가장 많이 생깁니다. 자, 일시적 청력 손실은 일시적인 청신경세포의 피로 현상으로 회복하려면 12시간에서 24시간을 요하는 가역적인 청력 저하입니다. 가역적이다라는 건 돌아온다는 거죠. 영구히 안 들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소음성 난청의 경고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휴식하면 곧바로 회복이 됩니다. 자, 근데 영구성 청력 손실, 영구성 난청, 소음성 난청인데요.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청력 손실을 말합니다. 심한 소음에 반복 노출되면 코르티 기관의 손상으로 일시적인 청력 변화가 영구적 청력 변화로 변하게 됩니다. 뇌의 세포 변성이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전음계가 아니라 감음계, 뇌나 신경 경로의 장애가 되고요. 소음성 난청은 4000에서 6000Hz 정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 주파수 4000Hz 영역에서 시작해서 전 영역으로 파급됩니다. 소음성 난청은 대부분 양측성, 양쪽이고요. 감각신경성 난청에 속합니다. 강한 소음은 달팽이관 주변의 모세혈관 수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 저산소증, 그죠? 혈관이 수축되니까 혈액이 잘 공급 못되어 저산소증을 유발합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는 청력
치의 감소 부분은 영구적 난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5딥 현상인데요. 소음성 난청의 초기 단계로 4000Hz 부근에서 음에 대한 청력 저하가 심하게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제 볼게요. C5 딥 현상을 설명하라 했습니다. 소음성 난청의 초기 단계입니다. 4000Hz 부근의 음에 대한 청력 저하가 심하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자, 앞부분은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4000Hz 부근의 부근의 음에 대한 청력 저하가 심하게 생기는 현상. 4000Hz 주변의 음이 잘 들리지 않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소음성 난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감수성인데요.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소음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음의 강도입니다. 음압 수준이 높을수록 역시나 귀에는 그저 유해하게 되겠습니다. 폭로 시간입니다. 계속적 노출이 간헐적 노출보다 더 유해합니다. 음의 물리적인 특성인데요. 고주파음이 저주파음보다 더 유해하고 충격음, 연속음의 유해성이 더 크고요. 심한 소음에 반복하여 노출되면 일시적인 청력 변화는 영구적 청력 변화로 변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음성 난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개인의 감수성, 음의 강도, 폭로 시간. 자, 음의 물리적 특성 중에 고주파음이 유해하고 충격음, 연속음이 유해하다. 그 다음 평균 청력 손실 계산입니다. 4분법은 4분의 A는 500Hz에서 청력 손실입니다. 2B입니다. 1000Hz에서 청력 손실 곱하기 2를 한 것이고요. C는 2000Hz에서 청력 손실이죠. 4분법은 4분의 500Hz 청력 손실 플러스 2 곱하기 1000Hz에서의 청력 손실 플러스 2000Hz 청력 손실을 더해주는 거지. 이 값을 그대로 대입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6분법은 6분의 하시고요. A 플러스 500Hz 청력 손실 플러스 2B입니다. 2 곱하기 1000Hz 청력 손실이고요. 2C입니다. 2 곱하기 2000Hz 청력 손실이고요. D입니다. 4000Hz 청력 손실. 그죠? 자, 양가의 거는 그냥 더하시고요. 중간 두 개 2를 곱합니다. 양가의 거 그냥 더하시고 중간 값을 2를 곱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보겠습니다. 소음성 난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3가지 적고 설명하라까지 했습니다. 개인의 감수성이라 그죠? 개인 감수성에 따라 소음 반응이 다양합니다. 음의 강도입니다. 음압 수준이 높을수록 유해합니다. 폭로 시간입니다. 계속적 노출이 더 유해하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이렇게 한 3가지 그죠? 그리고 음의 물리적 특성인데요. 고주파음이 더 유해합니다. 충격음, 연속음의 유해성이 더 크다. 자, 자주는 안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 18번 문제풀이 합니다. 예, 청력 손실치가 손실치로 수정할게요. 다음과 같을 때 6분법에 의하여 판정하면 청력 손실은 얼마입니까? 6분법은 6분의고요. 앞에 값은 그대로 500Hz 청력 손실 8이죠. 중간 두 개 2 곱합니다. 2 곱하기 1000Hz 청력 손실, 2 곱하기 2000Hz 청력 손실, 그 다음에 4000Hz 청력 손실 그대로 더해주면 되죠. 계산하면 13dB 되겠습니다. 자, 네. 소음에 대한 노출 기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다, 그죠? 자, 국내 소음 노출 기준은 소음 변화율 5dB 단위 체계를 따릅니다. 하루 작업 시간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음에 노출되는 기준은 90dB까지입니다. 그러면 85는 소음 작업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 그랬죠. 85dB부터 소음 작업입니다. 그러면 85dB에는 몇 시간 노출될까요? 16시간 됩니다. 그런데 노출 기준을 하루 근무 시간 8시간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표는 요것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시간은 2분의 1로 감소되고요. 데시벨은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 4시간에는 95데시벨까지 노출될 수 있고 2시간에 100데시벨, 1시간 105데시벨, 자, 30분 110데시벨, 15분 115데시벨이죠. 그래서 소음 노출 기준은 강렬한 소음 기준, 그저 하고 동일합니다. 소음하고 동일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115를 초과하는 소음에는 노출되어서 안 된다. 115를 초과하면 충격 소음이죠. 그래서 몇 시간이 아니라 충격 소음은 몇 회 노출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서 ACGIH 노출 기준. 우리나라는 5데시벨 체계인데요. ACGIH는 소음 변화율 3데시벨입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동안에 85데시벨 노출될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 플러스 3데시벨 되고 시간은 2분의 1로 감소됩니다. 하루 4시간 동안 88, 2시간 동안 91, 1시간 동안 94, 30분 동안 97, 그 다음에 15분 동안 100데시벨까지 노출될 수 있는 게 ACGIH 소음 노출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ACGIH 기준을 따라라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소음 노출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격 소음의 노출 기준입니다. 120데시벨에는 하루에 10,000회 노출 횟수죠, 그죠? 노출될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소음 강도는 10분의 1로 감소되고 1일 노출 횟수도 10분의 1로 감소됩니다. 소음 강도는 플러스 10데시벨이죠, 그죠? 130데시벨에는 1000회까지 노출되고요. 140데시벨, 100회까지 노출 가능합니다. 자, 최대 음압 수준이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충격 소음에는 노출되어서 안 되고요. 충격 소음이라 함은 최대 음압 수준 120데시벨 이상인 소음이 1초 이상 간격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도 나왔었죠. 소음 노출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기준이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소음의 측정 및 평가는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소음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공식이 나왔습니다. 4과목에서 가장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쪽이 소음 쪽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공식들은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